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178만원이고요. 1178만원이요. 해서 플러스 208만원입니다. 어제 제가 손실 본 게 205만원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손실분을 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제 하루에 그 급격한 급락으로 인한 손실 부분을 바로 만회하고 가던 길 계속 간다 이런 의미로 포지션을 구축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다는 것 빼고는 일단 제 종목 한 개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설명부터 먼저 드릴게요. 일단 제공 관련주 중에 가장 대장은 SG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이 지금 어제 119만 주 매수했는데 오늘도 지금 114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100만 주 이상씩 이틀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그 아스팔트 공사를 시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아니고 시험 공사를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합격이 되면 통과되면 그 본격적으로 고속도로 그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기술이고 원래 다른 아스팔트보다 뭐 강도가 20% 높고 뭐 이런 정도 장점이 많기 때문에 불합격될 리는 잘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제철소로부터 그 슬러지라 그러나요? 철강 찌꺼기 그걸 이제 제공받기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걸 계약을 취소할 그런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또 뭐 돈은 어떻게 받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우크라이나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자금으로 인해 가지고 보정을 해주는 뭐 대충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무난하게 공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으로 해서 처음 출발은 여기였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종목을 잡았던 게 이 부분입니다. 이 아래쪽에 여기 그러니까 1월 25일 날 방송 그 장기 투자로 묻어둔다 그러고 방송을 계속 안 하고 있다가 7월 16일 방송할 때 이제 여기서 방송을 했는데 그 전에 제가 그 유신하고 한미글로벌 이거 다 정리해버리고 SG하고 SY 이렇게 두 종목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가 SG가 급등하면서 손실을 대부분 다 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서 들어왔는데 우크라이나의 아스팔트 공사 이 부분을 1차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해서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 이제 강하게 올라간 이 부분은 아마도 그거였을 겁니다. 트럼프 그 전 대통령님이 피격되고 나서 트럼프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관련주 중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휴전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 묶여서 올라갔었던 이 부분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 이제 투자 경고 먹으면서 급등했다가 이제 뒤로 밀리는 그림이 나왔었고, 그 다음 여기서 제가 이제 계속 그 풀배팅으로, 급락하기 바로 전날 풀배팅으로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 1175만원어치를 매수했다가 어제 급락하면서 그냥 18% 정도 급락하면서 마이너스 200만원, 205만원 손실 났었고요. 오늘 다시 그 25% 반등하면서 손실을 만회를 했습니다. 그냥 그림상으로 봤을 때 18% 빠졌다가 25% 올라갔으니까 원래 출발점보다 더 올라갔는데 왜 3만원밖에 플러스가 안 됐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 조금씩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5분봉인데요. 여기 올라왔다가 끊길 때 여기서 100만원 팔았었고 그 다음 또 여기쯤인가 어디서 100만원 팔고 200만원을 팔고 다시 잡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왜 그렇게 했냐면 시장이 하도 불안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올라갔을 때 회복 한 100만원 넘게 수익 났을 때 조금이라도 현금화를 시켜 놓자 뭐 다른 쪽에 강한 종목이 나오면 그쪽으로 움직일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를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막 그렇게 하면서 수익이 조금 줄었습니다. 가만히 놔뒀으면 훨씬 많은 수익이 났을 건데 그거는 뭐 제가 오늘 일을 안 나가고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고 100만원 정도씩 그냥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뭐 이런 의미로 좀 건드리는 바람에 수익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8% 손실 날 때 205만원 손실 나고 다시 하루 만에
복구시켰다는 이 부분이 의미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제 계좌에 돈이 복구됐다 이 의미가 아니고 SG라는 종목이 시장 충격으로 18% 급락했었는데 이걸 그보다 더 큰 상승으로 25%로 되돌렸다는 이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급락했을 때 약재를 되돌려놨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어제 하루 급락했는 거 없다 치고 여기서 바로 이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부분에서 봐야 될 게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거는 투자 경고, 투자의 주의 지정이 다 걸렸을 겁니다. 걸려있기 때문에 급등하면 단일가 지정 혹은 하루 거래 정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 올라가갖고 그냥 그 경고 먹고 하루 정지 먹어버리면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 매매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다시 또 급등하면 되죠. 정지되고 다시 새 출발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투자 유지정 걸려가지고 만약에 어정쩡하게 올라가가지고 단일가 지정 걸려버리면 단타들이 빠져나가면서 또 3일 동안 그 30분마다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 때문에 쉽게 못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이날 올라갈 때도 그냥 확 던져가지고 쭉 빼버렸고 꼬리 달고 계속 밀리는 게 그런 의미였고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악재 터져버리니까 쭉 많이 빠져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어제 말고 그 전날로 되돌아와서 보면 제가 이 종목을 거의 풀배팅성으로 여기다가 이 높은 위치에서 잡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재료가 워낙 좋기 때문에 경고 먹고 하루 거래 정지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들어가자 이래갖고 급등해버릴까봐 그래서 그냥 여기서부터 홀딩하자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도 어제처럼 급락할 때도 하나도 안 팔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빠져봐야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투자 유지정 걸린 지가 지금 한 4, 5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10일만 지나면 풀리죠. 풀리면 또 다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그냥 홀딩한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호재성 뉴스 떠가지고 급등해 버릴까봐 그러면 그 좀 아깝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위험을 감수하고 그냥 그대로 가져간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그 오늘은 그래도 조금 100만원 남겨놨습니다. 그냥 그 기분상 몰빵 해놓으니까 자꾸 얻어맞으니까 제가 몰빵을 2번 했는데 이날 몰빵했다가 그 다음날 그 11% 하락해가지고 100만원대 손실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전에 몰빵했다가 또 18% 하락하면서 200만원 손실이 났었죠. 근데 특이했던 거는 이날도 그 11% 손실 났다가 그 다음 상한가 들어가면서 손실 회복하고 플러스로 돌렸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손실 난 부분을 되돌렸다는 이 부분 두 분 다 똑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만큼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하나에 재건 관련주 다른 종목 보시면 못 따라 올라옵니다. 지금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거는 뭐 무거운 종목이니까 안 되고 뭐 과거에 대장으로 상한가 갔던 이 종목 한번 추락해버리고 나니까 못 끌어올리죠 이제. 그때는 아무도 안 보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그냥 무관심하게 안 보고 있는 상태에서 세력이 확 끌어올려 가지고 상한가로 당겨 올렸는데 추락하면서 쭉 다시 되돌아와 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이거 끌어올릴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던져버렸는데 다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죠. 물량을 확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량을 확보하고 당겨 올릴 수 있는데 지금은 어제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돌리기에는 재료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목의 재료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현대부담도 마찬가지로 못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 종목들부터 해서 뭐 히림, 한미글로벌 보시면 다 어제 하락분을 만회를 못했습니다. 근데 재건관리주 중에 유일하게 어제 하락분 이상으로 반등했는 거는 SG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재건 쪽에 어떤 재료가 터지면 가장 강하게 갈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또 그 차트가 잘못 눌러가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일단 복구 좀 해야 되니까요. 잠깐만요. 이게 한 번씩 이게 잘못 눌러가지고 제가 자 그래서 SG에 지금 그 올인되어 있는 상태다. 거의 올인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일가 한번 볼게요. 그 요정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오늘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먼저 지수인데요. 반밖에 못 올라왔습니다. 어제 빠진 거에 한 반 정도 올라온 것 반 못 올라왔죠. 왜냐면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어제 하락한 게 이 자리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빠졌죠. 그럼 아직까지 반을 조금 반등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오늘 그 장중에 그 일본 증시가 일단 반등을 한 건 긍정적이었습니다. 일본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왔냐면
어, 일본 증시가 10.24%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케이 지수 한번 볼까요? 뭐 다들 보셔가 아시겠지만 일본 증시가 어제 빠진 거를 다 만회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가 반등하니까 뭐 엔캐리 자금 이런 부분들 댓글 주시던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금리 인상 시켜버리니까 엔캐리 자금 이런 걸 빠져나가면서 이제 우리 증시가 그 일본 증시 급나가는 여기에 영향 받아갖고 국내 증시도 많이 빠져버렸는데 일본 증시가 반등하니까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미국 선물 지수도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한 1.5% 정도 오늘 반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보시면 그 어제 나온 게 그 서비스업 지수던가요? 뭐 지수가 나왔는데 괜찮게 나왔습니다. 나름. 그래서 그 전에 경기 침체 우려감,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면서 생산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 실업률 높고 이렇게 해서 추락을 했었는데 어제도 갭으로 떨어져 갖고 출발했는데 서비스 지수인가 뭔 지수가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올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올리는 이 부분 그리고 일본 증시 상승하는 부분 이걸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오늘 반등하는 모양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등이 완전하게 다 나오질 않고 이 음봉 부분을 만회를 다 못하고 어정쩡하게 여기 걸렸기 때문에 조금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하고 기관은 여전히 거래소를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어제 하락을 여기서부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79,000원대 여기 있다가 어제 떨어진 게 여기까지 떨어졌죠. 71,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반 정도 올라가려고 갔는데 다시 밀어가지고 반등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죠, 기관하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수가 좀 약하다, 상대적으로 반등이 약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쪽을 대충 제가 보니까요.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랩지노미스부터 해가지고 이거 코로나가 다시 심해졌나요? 과거에 그 코로나로 유명했던 휴마시스 이 종목이 25% 올라갔고 수젠텍 여전히 강하고 그다음 뭐 시젠부터 해서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시장이 안 좋은데 갈만한 테마가 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 테마로 인버스 개념으로 여기에 몰려와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코로나는 지금 저도 한 번 정도 걸려봤는데 지금 감기약 먹고 대충 하니까 그냥 낫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처럼 그렇게 뭐 봉쇄하고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얘들이 갔다 이런 의미로 좀 강하게 갖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 전쟁 관련주가 오늘 또 얘가 스펙코가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빅텍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건 무거워서 못 올라가고 뒤에 있던 스펙코가 강하게 당겨서 상한가 들어가는 이 부분은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거의 뭐 전쟁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전쟁 터질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쟁 쪽보다는 설령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전면전 이런 것보다는 서로 간에 이제 쌓인 감정을 푸는 정도로 서로 한두 방씩 때리고 나서 그냥 진정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과격해져 가지고 뭐 5차인가요? 5차 중동 전쟁 이랬으면 아랍하고 이스라엘, 미국 뭐 이쪽 연합하고 이래갖고 뭐 십자군 전쟁 하듯이 그렇게 붙으면 난리 나겠죠. 정시가 완전 폭락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믿고 있는 거는 일본 증시나 뭐 이런 해외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경기 침체로 해서 빠지긴 했는데 전쟁 때문에 빠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만약 그런 조짐이 보였다면 미국 선물 지수부터 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을 겁니다. 그랬다면 다 팔고 저도 현금화를 시켰을 겁니다. 전쟁 관련주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현금화 시켰을 건데 아직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으니까 유별나게 우리나라 이 투자자들은 국내 투자자들은 전쟁에 되게 민감합니다. 조금 전쟁할 것 같다 이러면 거의 뭐 전쟁 관련주는 미리 올라가기 시작해갖고 끌어올려버리죠. 그럼 슈니도 이건 어제도 올라갔는데 오늘 또 올라갔죠. 12%나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중동 전쟁 터지면 해운주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평화해운이 올라가고 석유 관련주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전쟁 터지면 이란이 참전하게 되면 이란은 산유국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가긴 하는데 실제로 국제유가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국제유가가 못 올라가는 거죠. 73달러 정도 WTI 기준으로 78달러, 79달러 하다가 73달러로 지금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 위협보다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오히려 더 내려가 버렸다. 개인적으로 SG가 또 뭐 떴네요. 잠깐만요. 이런 걸 봐야 됩니다. 단타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서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투자 경고 지정이 이게 계속 나오는데요. 정지 예고일이 8월 7일이죠. 그게 내일입니다. 내일 급등하면 그 다음날 하루 정지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종목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경고 먹을 테면 먹어봐라 그러고 올라갔고 경고 먹어보고 그냥 하루 거래 정지해보면 이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이 해결이 돼 본다는 겁니다. 하루 뭐 거래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거래 정지해보고 그 다음 이제 다음날부터 다시 가자 이러면 이제 경고가 다 풀려버리니까 그런 의미로 단일가 지정은 3일 동안 이게 계속 30분 거래하기 때문에 단타들이 빠져나가는 뭐 이런 그 수급상의 문제가 생기지만 경고 먹고 그냥 쭉 땡겨 올려가지고 급등시켜서 그냥 거래 정지하고 내일 하루 그냥 단체로 거래를 안 하면 되죠. 내일 거래를 안 하면 매도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물론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은 내일 막 팔기 시작하겠죠. 하기 시작하는데 세력 입장에서 이건 진짜 갈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땡겨 올려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땡겨 올려버리면 못 잡으니까 그래서 빠질 때 홀딩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높은 위치에서 1,500원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3,400원까지 가 있는 이 높은 위치에서도 계속 홀딩하는 이유가 경고 먹고 올라가는 진짜 강한 종목은 경고 먹고도 올라간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고 지정 나왔기 때문에 단타들은 물량을 좀 줄이겠죠. 내일 잘못해 경고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부터 계속 그런 올려갖고 경고 먹고 이제 정지될까 말까 이런 고민하면서 지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공시가 떴길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이야기하다 이리 가버렸죠. 그래서 그 전쟁 관련주들이 이란하고 전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올라온 상황이고 전면전으로 가서 확전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때는 지수가 당장 그 미국 증시부터 전 세계 증시가 파랗게 질려갖고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때는 저도 손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안 되고 그냥 서로 미사일을 쏜다. 이건 뭐 항상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뭐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전쟁 관련주가 이미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뭐 국지적 뭐 전쟁이 터졌다 이런 걸로 해서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재료 노출 이런 개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국제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제유가 못 올라가고 있는데 석유 관련주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재료 노출 쪽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딱 정반대적이죠. 제가 보고 있는 이 재건 관련주하고 전쟁 관련주나 그 국제유가 관련주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 개념에 있는 이 부분을 저는 재현 쪽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 같아요. 최근에 지지율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다는 그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오늘인가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건 또 제가 좀 난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성 첨단 소재는 아마 투자 유지된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못 끌어올립니다. 올라가면 계속 던져가지고 누릅니다. 이게 단일가 지정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이것도 뉴스 찾아보면 나오겠죠. 단일가 지정되는 풀리는 날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쪽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마리화나라는 이게 해리스 관련주로 해서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가면 관련주인 마리화나 관련주 이쪽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되죠. 낙태 관련 현대약품이나 그냥 묻지만 몇세 분 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마리아나가 과연 해리스 관련주하고 적합하냐. 무슨 뜻이냐면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마리아나 이 관련주가 반드시 급등하겠느냐, 여기에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어가지고 이쪽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트럼프 쪽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올라간다. 이건 어느 정도 성립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면 취임하기 전에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가만 못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으면 협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얘가 올라간다. 이건 공식 성립하는데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마리아나 관련주가 올라갈 것이냐. 요건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이쪽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재건 쪽에다가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움직였던 대장격 종목들은 제가 보는 쪽의 대장격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 전쟁 관련주, 그 다음에 그 제가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그 다음 그 마리아나 관련주, 뭐 이런 쪽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게 이제 낙폭이 커서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오늘 12%대나 올라갔습니다.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올라갔는데 2차전지 이쪽은 뭐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2차전지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거 여기쯤에 쓴 거 할 때 이건 도저히 내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악재들이 너무 많이 터져갖고 지금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들어가기 좀 어렵지 않나 싶고 뭐 대충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악재가 터져서 급락했을 때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손실이 크게 났기 때문에 다 팔아라 이러고 던져버리고 그냥 현금화 해가지고 대피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소나기는 피하자 이런 의미로. 근데 저같이 이제 그 장투 개념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빠졌을 때가 기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도 물론 이제 종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이. 저는 이제 SG라는 종목을 워낙 좋게 봤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 거의 없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다 싶은 종목이 있으면 급락했을 때 시장이 무너져서 완전히 급락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반등할 때 가장 빠르게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집중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했는 날이었고요. 이제 내일은 오늘 저녁 미증시 상황 보고 미국 증시의 어떤 상황, 그 다음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 상황, 요런 걸 감안해서 시장이 반응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라가면 비중을 줄일 생각입니다. 경고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 달고 눌러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올라갈 때 비중을 조금 줄이고, 어느 정도 비중은 갖고 가야 되겠죠. 지금 거의 한 1100만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이익 실현 어느 정도 하고 내려오면 다시 또 잡고 뭐 이런 정도로 하고 다른 쪽은 뭐 건드릴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내일 방송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